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 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증시체크 8월 3주차 방송이고요. 주간 증시체크는 지난주에 증시에 있었던 일을 한번 점검해보고 다가오는 이번 주 증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아보는 그런 주간 시황 방송입니다. 자, 지난주 키워드는 북핵 리스크, 외국인 매도, 환율 되겠고요. 이제 긴급 시황 점검 변동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긴급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자, 주요 시황 점검 코스피 코스닥 시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8월 초에 코스피 전망을 하면서 코스피 올해 수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외국인이 7월 초에 처음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한 6월, 5월, 3월이 외국인이 많이 산 주죠. 그죠? 많이 산 달입니다. 3월에 가장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6월, 5월에 샀는데 그때 지수 최고점과 최저점을 보면 이제 최고점이 6월에 2000 거의 400이라고 보고 최저점이 2350. 근데 지금 이거보다 약간 주가가 낮죠? 그죠? 반등을 약간 했으나 그리고 5월에 2355에서 2220인데 이때도 외국인이 1.3조 정도를 샀습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계속 보여드리죠. 수급이 들어온 자리는 곧 뭐예요? 계속 제가 캔들 강의 때도 말씀드리지만 돈이 들어온 자리입니다. 새로운 더구나 이제 상승할 때 들어온 건 뭐예요? 매수세가 들어온 자리니까 쉽게 안 빠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1차 6월에서 5월 산 자리 2400에서 2220이 아마 1차 저항일 것 같고 지지선일 것 같고 2차에서는 2170에서 2080인데 3월에 산 거. 근데 여기까지 가면 걔네도 별로 먹은 게 없어요. 특별히 우리한테 돌발 악재가 있지 않은 이상 여기까진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코스피 밴드의 최하단을 2220 정도로 보면 된다. 근데 이제 방송을 이제 제가 화요일날 지금 광복절 녹음하고 있는데 아마 금주는 반등이 일어날 것 같다. 기술적 반등. 지난주에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6월에 하단 밴드 정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단 밴드가 2345죠. 이런 거 꼭 기억하세요. 근데 이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중요한 이제 갈림김에 들어섰다는 거죠. 이제 북핵 리스크가 9월 9일 북한 건국기념일인가요? 그때까지 약간 소강상 북핵 리스트가 이제 잠잠할 건데 그때 주가는 다시 기술적 반등을 할 건데 이때 중요한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증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등을 할 때 이게 지금이 고점이라 생각해서 빠져나와야 되느냐, 엑시트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가격이 좀 싸졌어요, 여러분. 기존에 주도주였던 IT가. 근데 역시 주도주 IT가 가장 실적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점 구간이라 생각해서 사야 되느냐.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 지금 그걸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한 주 정도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45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코스피 전망은 2350에서 2450으로 제가 잡아드렸죠. 지금은 2350 약간 미치죠. 그래서 소재, 화학, 철강 말씀드렸고 화학과 철강이 가장 그나마 이제 양호한 걸로 하고 이제 되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3주차 시황을 한번 보면 자, 역시 소재, 화학, 철강이 좀 그나마 떨어지고 있는데 선방을 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IT 금융은 역시 떨어지고 있다. 지금 오른쪽 뭐 계속 다 파란색이잖아요. 음봉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죠. 예. 근데 이제 북핵 리스크와 이제 환율 약세로 이제 그 외국인의 차익 실현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외국인의 매수가 기존의 IT 업종에서 이제 화학 철강으로 뚜렷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지금 외국인이 그나마 매수하는 건 3분기 실적 개선주에 집중하고 있다. 또 이제 어제까지, 원래는 오늘이지만 어제까지 반기 보고서를 다 제출해야 됐잖아요, 실적이. 그러면 2분기 실적에 관련된 이슈는 완전 끝났다. 따라서 3분기 실적 개선주가 지금 한참 움직이고 있고 그 선두에 철강 화학이 있다.
이렇게 정유도 괜찮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주가는 지금 이미 5월 수준을 이미 회귀를 했습니다. 8월 코스닥 전망하면서 제가 또 이제 수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626을 5월달 최저. 그리고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게 650에서 626. 그 다음에 636에서 618.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린 코스닥 618을 이제 최저점으로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주가가 한 요 정도 와 있죠. 요거보다 약간 지금 4월 수준까지 좀 와 있죠. 지금 5월, 4월 수준에. 그러니까 최저점은 618 정도로 보면 이때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 반등이 일어나면 이때 반등을 해서 이제 좀 빠져나올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때 사서 홀딩해서 갈 것인가, 이걸 이제 고민이 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전망을 좀 넓게 봤죠. 630에서. 근데 원래는 이제 정책이 나오면서 좋아야 됐는데, 그 제이노믹스 같은 게 지금 이제 도시재생도 이번에 이제 8월 말에 계획이 나오고 하는데, 북핵 리스크가 확 다 덮어버려가지고 정책 이슈가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번 주부터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전망을 이렇게 해드렸었죠, 제가 월초에. 이제 한번 차트를 보시면 이게 약 4개월간의 차트인데, 이제 중요한 건 포인트는 이거예요. 외국인 매도보다는 기관의 매도세로 하락 중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개인의 중소형 펀드 환매가 막 이루어지면서 그냥 맥을 못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보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크지 않은 것이 특징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 바닥을 잡으면. 근데 여러분 이 차트만 보면 뭐예요? 바닥. 주가는 4월 수준으로 다시 회귀해 버렸어요. 그냥 한 2달 오른 거를 그냥 뭐 한 달도 안 돼서 다 내려버렸죠.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는 618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전체 업종 뭐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없어요. 자, 지난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5주차부터 이제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7월 말부터. 그러다 단계 반대해서 이거 저랑 캔들 할 때 맨날 보시죠. 저기 8월 1주차에 빨간 거 2개는 뭐예요? 기술적 반등이죠. 떨어졌다 생각해서 단타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사서 올렸다가 이제 다시 빠졌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8월 14일까지. 이거 이제 북핵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특이한 형태가 외국인을 매도를 했는데 북핵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제 기관이 샀다는 겁니다. 당연히.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기관이 누구냐? 연기금이 사는 거예요. 연기금이. 연기금은 올해 수익을 많이 낸 기관이죠. 근데 다시 이제 사기 시작해요. 지금이 저점이라 생각하는 거죠. 또 이제 국가기관의 역할도 있고. 그래서 연기금이 주로 사고 있다. 코스피는 대부분 연기금이 산 거예요. 이거 빨간색이 있는 게. 그래서 연기금이 산 걸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이제 관망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말씀드리죠. 주식 비중이 낮춰야 되고, 박스권 매매해야 되고, 단기 매매해야 되고, 안 하는 것도 그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수는요 2300포인트에서 2350포인트를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다. 기술적 반등이 올 거다. 여러분, 기술적 반등이 올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아마 이번 주부터 기술적 반등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외국인 매매 현황 한번 보시죠. 8월 7일부터 8월 14일 거. 자,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DI,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을 팔고 있죠. 그리고 사는 건 뭐다?
하나케미칼, 포스코, LG화학, 고려아연. 이건 뭔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금융, 소지업종을 주로 매수하고 있고 IT 업종에 대해서는 매도를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은행이랑 NC소프트는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저는 NC소프트 보면서 예전에 휴젤 저희 맨날 방송하면서 맨날 휴젤 맨날 산다 그 얘기 말씀드렸었죠. 근데 휴젤 실제로 많이 갔잖아요. NC소프트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관 매매현황. 기관은 연기금, 지금 연기금이에요. 기관 중에 연기금이에요, 여러분. 자, 연기금은 뭐예요? 지수 관련주, 삼성전자, 코덱스, 이베, SK, 이건 뭐예요? 지수 관련주라 보시면 돼요. IT 종목이기도 하지만. 그죠? 이거는 지수가 지금 연기금은 싸다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화학을 사는데 요새 재밌는 게 운송업종을 산단 말이에요. 운송업종.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만도, 현대모비스. 현대차는 빼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연기금이 어떻게 사고 있냐. 첫째, 지수 관련주. 그러니까 지수의 상승할 때 나올 수 있는 지수주에 배팅을 하고 있고, 또 3분기 실적 개선주, 화학주를 사고 있고, 이제 현대위아 운송업종은 뭐야? 낙폭 과대업종 이렇게 골고루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보시죠. 7월 5주차 하락, 8월 1주차 또 하락한 거죠, 결론은. 그리고 계속, 그러니까 그냥 완연한 하락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연한 하락 추세.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3주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당연히 나올 때가 된 거고.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늘 외국인이 샀는데 외국인 매도를 기관이 방어하고 있죠. 근데 이제 특이한 건 외국인이 코스닥을 가끔씩 산다는 거예요. 코스닥에서 특히 기관이 이렇게 쭉 산 거 처음 보시죠. 그렇지만 그나마 지수는 뭐 코스피보단 덜 떨어졌지만 어쨌든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도시재생, 또 이제 지난주에 건강보험 비급여가 줄어든다고 하면서 이제 제약주의 매기가 불었었어요. 근데 워낙 북핵 이슈가 크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시장에 영향을 못 미치는 게 북핵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세 침체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는 640에서 625포인트 박스권을 예상하는데 박스권입니다, 여러분. 그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다. 시기다. 이번 주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늘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름에는 주가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수년간. 뭐 썸머랠리 뭐 이런 건 난 적이 한 번도 참 특이하죠. 대부분 5, 6월 지나면 이제 주가가 꺾이기 시작하고 9월에 소소하고 10월 말쯤에 약간 반등했다. 이제 그 따지고 보면 봄이 가장 시세가 좋았던 것 같아요. 봄이. 자, 기관. 코스닥에선 기관이 샀는데 투신이 샀고 연기금이 샀습니다. 투신이 뭘 샀는지 한번 보시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포스트, 신라젠, 오스템 임플란트, 바이오주 관련주를 샀죠. 그죠?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 BH, 솔브레인, 서울반도체, 동진세미가, SK 머티리얼즈를 샀습니다. IT 업종을 샀네요. 그죠? 그리고 자, 이번에 이제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토스 또 샀어요. 그리고 BH, 서울반도체, 인터플렉스, 상하프론테크, 원익 머티리얼스, IT를 샀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이거 샀는데 여러분 아까 투신이 산 거랑 겹치는 부분이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포스트, 인터플렉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수급이 좋은 거니까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주 증시 한번 보시죠. 본격적인 조정 장세가 진행 중이죠. 그래서 이제 9월 자산 축소가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더들리 총재가 지난 10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자산 축소,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금리가 올라가냐 안 오르냐가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의 물가가 얼마나 오르느냐예요. 근데
미국의 물가가 올라야, 그래야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물가가 낮단 말이죠. 미국의 물가가. 근데 여기 더들리 총재는 FOMC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금리 인상을 지지했다는 게 시장의 반응과 예측과는 별개의 말을 했던 데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은 올해 금리를 안 올릴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업 가동률이 8년 내 최저다. 이제 중요한 게 반도체 선박을 빼면 7월 수출 증가율이 2.8%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주도주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이 안 되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론은 반도체 선박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선박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매도 속도를 늦춘 외국인이다. 이게 뭔 얘기냐. 제가 그 앞에 키워드 환율도 말씀드렸지만 그때그때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매크로 지표가 있습니다. 뭐 어떨 때는 유가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환율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건 뭐 이제 정치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환율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1,050원 이하로 내려가면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고요. 1,050에서 1,200원대 가장 많이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북핵 리스크로 이제 외국인이 막 팔고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달러를 막 바꿀 거 아니에요. 달러를 찾으면. 그러면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겠죠. 원화가 약세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 외국인이 매도가 좀 잠잠해질 수 있다. 주식 매도가.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코스피 조종장의 개미 관망이다. 이제 펀드 환매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신규 유입이 저조하다. 그래서 점차 증시를 떠나는 개미란 말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주식에서 개미 투자자가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걸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기관 투자가도 책임이 있어요. 막 공매도 때리고 뭐 장난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기관도, 멀쩡한 기관도. 그러다 보니까 점차 증시를 떠나는 개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권사 주가 전망 허당이다. 그래서 16년에 주가 전망을 27,000건을 했는데 그중에 6,100건만 적중했답니다. 그래서 적중률이 20%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목표 주가의 진실한 말에도 제가 방송에도 있지만 이제 방송 찾아보시면 그건 추정치일 뿐 그거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목표 주가의 비밀 한번 보세요. 자, 코스닥 반기 보고서 및 제출. 여러분 항상 한 분기가 끝나고 45일 이내에 그 분기나 반기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6월 2분기가 끝났으면 45일 후인 8월 15일까지는 보고서를 내야 돼요. 근데 8월 15일이 광복절이니까 14일까지 내야 돼요. 그래서 어제까지. 근데 미제출한 회사가 있습니다. AT세미콘, 한국정밀기계, 썬코아, NSV, 세미콘라이트, 제이스테판, 비텐트, 알파홀딩스, 골드퍼시피. 약 그 증시는 2000, 코스피 코스닥에서 약 제가 알기로는 2080 종목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요 종목만 반기 보고서를 미리 제출한 거예요. 근데 이 중에 3년 연속 적자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증시 퇴출의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에 해당하는 종목은 갖고 계신 분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 혹시 안 사시면 혹시나 살려고 했던 분 계시면 사시면 안 되고요. 아셨죠?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유통업체 실현의 연속이다. 뭐 장기 불황, 뭐 사드 보복, 뭐 의무 휴업도 해다가 이제 인건비 50% 분담도 의무화가 되다 보니까 거의 적자라 그러죠. 그렇게 되면 뭐 시식업체에 있는 인건비분들. 그래서 유통업체에 부정적이다. 주가도 실현의 연속입니다. 자, 북핵 리스크 9월에도 지속이 가능하다. 9월 9일 북한 건국기념일에 북한이 도발 가능성이 지속됩니다. 그때 뭔가 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때까지 리스크는 존재하는 거에 다만 소강일 뿐이지. 그래서 어쨌든 9월 9일까지는 좀 잘 지켜보자. 한 2주 한 3주 정도 됐죠. 그죠? 자, 그럼 이번 주 주요 이벤트 및 증시 전망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금조 증시는요, 단기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미 계속 말씀드리지만 3분기 실적 개선주에 관심을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철강, 화학이고, 이제 스탠스는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박스권 매매, 단기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16일에 FOMC 회의록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물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구체적인 9월 자산 축소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죠.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보단 코스닥에 관심을 갖고 소재 업종에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이 이제 어떤 선택의 시점이다. 주식을 매도하는 엑시트할 시점이냐, 아니면 기존 주주가 많이 싸졌으니까 추가 매수를 할 시점이냐, 이런 선택의 시점이 다가오는데, 이건 한 다음 주쯤에 한 주 정도 9월 초쯤에 9월 8월 말쯤에 한번 판가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월 20일 방송 아닙니다. 원래는 원래 20일은 제가 시황 방송을 하는데, 제가 좀 휴가예요,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일에는 이미 휴가 중이어서, 제가 시황 방송을 미리 할 수는 없고, 결과가 나와야 하는 거니까, 캔들 차트의 비밀, 5편 이제 영망치형에 대해서, 캔들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대양봉에서 까지 했었죠. 양은 패턴까지 했었죠. 그죠? 또 이제 영망치형 패턴을 통해서 공부하셨고, 일단 이제 또 캔들 2개까지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캔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래량만큼.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런 이제 초보자분들께서 보조지표 이런 걸 중요하시죠. 그런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데, 시간이 지나시면 다 지우게 되세요, 여러분, 차트에서. 자, 어떻게 오늘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